정씨의 사주명리 145강은 형충파해 중에서 충을 알아보면서 충이 사주에 자리하고 있을 때와 그리고 운에서 왔을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145강인 본강에서는 충에 관한 내용들이 비교적 많기 때문에 생지인 인신 사이의 충에 대해서만 알아보기로 합니다. 왕지의 충과 고지의 충은 다음 강의에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인신사해, 즉 사생지죠. 생지의 충에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생지충의 개념과 그리고 득과 실입니다. 이 충의 글자는 한자로는 실제로 삼수변의 가운데 중자를 쓰는데 충격할 때의 충자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충격할 때 충자는 찌를 충으로서 찌르다, 맞부딪히다의 뜻을 가지고 있고, 삼수변의 가운데 중자를 쓴 충은 이렇게 삼수변을 약자로 쓰기도 하죠. 이렇게 약자로 쓰기도 하는데 이거는 비일충, 공자라는 이야기, 비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화합할충, 화할충 이렇게도 의미가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도 찌를 충자의 의미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사전적인 의미를 충자를 찾아본다면 충의 삼수변의 가운데 중자의 사전적 의미는 비다, 공허하다, 공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다, 공하다, 공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사이나 중간, 또 심자, 깊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화하다, 이렇게 화자의 뜻을 가지고 있고, 화하다. 또 조화되다, 화하다나 조화되다는 딱 비슷한 뜻 같습니다. 그리고 이르다, 도달하다, 오르다 하기 때문에 솟아오르는 것 같은, 그리고 어리다, 순진함, 어리다, 순진함 이런 뜻을 이 충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충격할 때 충자와는 다소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충을 충격의 뜻으로 부정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충격이 아닌 비움과, 비움 즉 공이죠. 비움과 조화, 즉 화입니다. 화의 개념으로서 중화의 뜻이 강한 자가 되겠습니다. 중화의 뜻이 강한 자입니다. 그리하여서 인신사역의 충이 발생될 때는 나의 것이 비워지고 또 공허하다는, 공허한 것으로서 손재수나 사고, 이별 등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은 긍정적인 의미로는 만나다, 화합하다, 만나다, 화합하다, 그리고 조화되다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인신사의 역마의 충은, 인신사에는 역마죠. 생지 역마의 충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의미이기 때문에 인신사의 충이 일어날 때는 이사를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가는 등 직접적인 움직임이 발생하고, 그것이 또 육친에 따라서는 만남과 이별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신사이의 충이 공부와 직장과 활인업과 관련되어 일어날 경우에 순기능으로서 작용할 경우에는, 공부할 경우라면 합격의 운이 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승진하는 운이 되고, 활인업에 관련된 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번영의 뜻을 가지지만은, 그렇지 반드시 번영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합격과 승진과 번영의 뜻을 가지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역으로 반대로 패배와 그리고 손실의 결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나타내기도 합니다.
인신사해 사생지입니다. 인신사해 사생지 충의 의미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합니다. 인신충에는 겨울인 음동설한을 지나고 입춘을, 봄이죠. 입춘을 맞이하여서 씨를 뿌리고 한 해를 시작하려는 임목의 봄의 바쁜 마음과, 그리고 입추를 맞이하여 가을이죠. 가을이 되어서 한 해 농사의 결실을 거두어 드리려는 신의 마음, 가을의 즉 추수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임목의 마음과 신의 마음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이 서로 다르기에 충은 부딪히는 것이며, 이 부딪힘 속에서 상호를 조정해 나가려는 조화의 기능이 바로 충에는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달리 표현해 본다면 인신충은 이는 동쪽이기 때문에 동쪽으로 가려는 마음과, 또 신은 서쪽이 되겠죠. 서쪽으로 가려는 마음의 의견 차이를 조율해 가는 기능이기도 하며,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는 즉 봄에 나무를 심는 계절이니까 나무를 심어야 하는 사회적 기업과, 신은 베는 개념이니까 나무를 일단 자르고 베는 개념이니까 신의 벌목하여서 이익을 내려는 기업 간의 조화를, 상호 다른 기업 간의 조화를 만들어내는 기능이 바로 인신충의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신충은 조율해 가려는 기능이 순조로울 수 있지만은 어느 경우에는 어려울 경우도 있습니다. 이 어려울 경우에는 신금의 기능이 임목의 기능을, 즉 지장간 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장간 내에 임수가 수극화한다는 것입니다. 병화를 수극화하고, 또 경금이 목을 극화해서 건극목한다는 것입니다. 수극화하고 건극목하여서 일방적으로 임목을 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신충을 명조 내에 가진 사람은 임목이 극되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하기 싫어하고, 임목이 극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임목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인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극이 되니까 시작하기를 하기 싫어하고, 또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며, 또 늘픈 수가 없는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의기소침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목이 신금에 의해서 임목이 극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해충에는 사화는 임목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묘와 진월의 시기를 거쳐오면서 갈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여 이제는 발산지기인 초여름으로 꽃을 피워야 하는 사화의 계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화의 계절은 꽃을 피워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꽃을 피우는 사화의 마음이, 가정이라면은 자식들이 직업 전선에 취업하여서 녹봉을 받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며, 장사를 시작한 사람이라면은 하루의 수입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시기이기도 하고, 회사를 연 경우라면은 생산한 제품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야 하는 바쁜 시기가 되겠습니다. 바쁜 시기입니다. 또 사화의 시기가 청춘 남녀에게는 화촉을 밝히고 미래를 설계하는 또 하나의 바쁜 시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비하여서 수장지기인 해수는
받을 숫자입니다. 받아서 저장한다는 것입니다. 수장적인 해수는 사화와는 정반대로서 추수한 것을 창고에 저장하려는 기운만이 가득한 저장지기가 바로 저장만 하려는 기운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해수라는 것입니다. 저장지기입니다. 이제부터 활발한 활동을 하려는 마음이 가득한 사화와는 반대로 감추고 저장하는 것만을 아는 해수와는 본질적으로 서로 어울리기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조합 내에서 지장간 내에 있는 임수는 병화를 극하는 가운데서도 병화를 극하지만은 병화가 임수를 만나면은 강희상령을 이루어서 상조해 가는 현명함이 있고, 극하는 가운데 서로 도우는 현명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명함이 있고, 또 경금은 간목을 극하는 가운데서도 서로의 쓰임새로서 만족하는 상태이기도 하여서 상호 극하면서도 조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상태가 바로 사해충인 것입니다. 사해충의 역할입니다. 이 충의 개념 안에는 무엇이든 나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욕심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신사의 생지는 원래 지지 중에서 활동성이 가장 강한 것이 즉 생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신일주가 임인년을 맞이하여서 인과 신은 원래의 활동성이 인신충이라는 충의 기능이 더하여진다면 원래 인과 신은 신과 인이죠. 인과 신은 활동성이 강한 데다가 인신충이라는 충의 기운이 더하여진다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상태가 됩니다. 무엇인가를 시작해야 하고 밖으로 나돌아야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전후 좌우를 살피지 않고 무엇이든지 시작하고 싶은 유혹이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 인성을 지지해 놓은 사람이 식상의 운이 들어서 재물을 얻기 위하여 업을 펼친다면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충이 들어온 운에는 수성이 원칙이지만은 그래서 충이 들어온 운에서는 그대로 지키는 것이 하던 그대로 지키는 것이 수성이 원칙이지만은 충이 되면서 식상생재나 아니면은 재생관을 이루는 명조라면은 공공을 위한 업을 열거나 이때 이런 명조인 사람들은 공공을 위한 업을 열거나 아니면은 보육원이나 유치원, 요양원, 의료업, 법무직, 체육시설 등 할인업을 하기 위하여 업을 연다면은 그런 대로 무난할 수 있지만은 충이 왔을 때 먹고 마시고 입는 요식업이나 의료업 등으로서 사업을 시작한다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이 충은 긍정과 부정으로 가는 동기이며 천간의 충은 모두 기로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지지충은 질의 충으로서 실물의 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하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손실과 이익이 발생되는 손익이 발생되는 충으로서 천간의 충보다는 결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일간이 올해의 경자년을 맞으면은 갑경충으로 충이 일어나면은 갑목에 해당하는 한 가지인 무엇을 배워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고 여건이 충족된다면 직접 무엇이든지 배우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내실을 기하는 운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천간충의 순기능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지금까지 무엇을 배우고 있었던 사람의 경우에는 이젠 그만 배워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이 또 천간충의 또 하나의 역할입니다. 이 경우에는 마음만 가질 뿐이지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로서 병인일주의 경우 남자라면 남명의 경우에 지지의 충인 인신충이 일어나는 경우는 질의 충이기 때문에 어머니와 나의 배우자 간에 여지껏 사이가 좋지 않는 경우라면 고부 갈등이 화해의 기운으로 접어드는 시기가 될 것이며, 그 반대로 괜찮은 관계를 유지해온 경우라면은 하찮은 일에도 큰 일로 확대되어 사이가 멀어지는 일이 일어나기도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간의 충보다 지지의 충은 질적인 면에서 영향이 크게 나타납니다. 인신사회에는 인신충이나 그리고 또 사해충이 있지만은 인해합과 사신합을 만들기도 하여서 실제적으로는 욕심으로 드러납니다. 인신사회는 왕성한 활동력으로 움직이니만큼 지도력과 진취력이 있기에 개척정신이 강하여서 자수성가하겠다는 의지로서 성공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입니다. 또 인신사회는 독립성으로서 생지인 자기들끼리 만나서 합을 하기에 능동적으로 그 결과는 빠르게 나타나고, 왕지는 자축합, 그리고 오미합, 또 묘술합, 진유합과 같이 고지인 이종 간의 합을 이루기 때문에 수동적으로서 기다리는 마음과 협치의 마음이 강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비교적 늦게 나타납니다. 인신사회에는 인신충은 두드리고 파고 해치고 자르고 떼우고 움직이는 개념이 강하여서 수술의사나 치과의의 개념이며, 건축이나 또 우체부이며, 음악이라면은 타악기 관련자로서 피아노, 북, 장구, 목탁, 드럼 연주자에 해당하게 되고, 가공하고 또 조각하는 사람에 속하며, 문학 예능이라면은 이상주의적 성향과 현대주의 감각에 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충은 내과 전문의에 속하며, 음악이라면은 관현악기 전공자에 해당하고, 미술이라면은 동양화, 수채화, 유화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음에도 또 지지에서 일어나는 충의 몇 가지 예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충에서 일단 정의하는 몇 가지입니다. 왕자 충세, 세자발, 그리고 또 세신 충왕, 왕신발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것은 왕한자가 세한자를 충할 때는 세한자는 뿌리가 뽑힐 발입니다. 뿌리가 뽑히는 것이라고 했고, 또 세한자가 왕한자를 충할 때는 왕신은 더욱더 발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를 보면은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충하면은 약한 자는 뿌리가 뽑히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충하면 오히려 강한 것이 더 힘을 발하게 된다는 뜻으로서, 예를 든다면은 인호술 화국을 이루고 있는데 신금이나 아니면은 자수가 충한 경우입니다. 인호술 화국을 이루고 있는데 신금이나 자수가 충하는 경우입니다. 한꺼번에 충하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충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인신충이 된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좌오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세신충왕 왕신발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한자가 왕한자를 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금이 세한자이고 왕한자는 인호술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한자가 왕한자를 충하는 것이고 역시 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수의 세한자가 힘이 없는 자가 인호술 힘이 많아서 국을 이루고 있는 자를 지금 충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왕신 발이라 그랬습니다. 왕한 신이 즉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발끈해서 더 힘을 발휘해서 상대방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왕신발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화국을 이루는 명조에 신금의 운이 온다면은 신금의 운이 오면은 화일간의 경우는 재화의 유실을 실감할 수 있거나 왜냐하면 지금 화일간의 경우에는 신금이 재물에 해당하죠. 그래서 재물이 완전히 지금 나간다는 것입니다. 재물의 유실을 실감할 수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 이때는 재에 해당하는 부친이나 아니면은 남자의 경우라면은 배우자가 병약해질 수 있는 때라고 했습니다. 병약해질 수 있는 때이고 때에 따라서는 또 배우자가 가출하기도 하는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업을 하는 경우는 새로운 계약이 성립되기도 하는 해입니다. 왜냐하면은 재성이 지금 전부 화일간일 경우입니다. 화일간일 경우에는 재성이 지금 극을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재성이 극을 받으면 인성이 살아나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이 성립되기도 하는 운이라는 것입니다. 이하 전부 동일하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지지충이 일어날 때 또 다른 해법들을 보기로 합니다. 인신사의 순 기능으로서 일주의 충이 오는 날에 시험을 치른다면은 생지의 활성화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때 직장인이라면은 충이 오는 운은 역시 승급이나 승진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파견 근무 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운이 상간운이라면은 퇴직하거나 또 이직하여서 전직하기도 할 것입니다. 또 인신 사이의 충을 양간인 갑경병임의 충으로만 볼 때는 건극목하고 수극화의 일방적인 것으로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지장간으로 볼 때는 일방적으로 극하는 것이 아니며 상호 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소간의 우월을 논할 수는 있겠습니다. 인신충을 본다면은 신중에 있는 경금이 인중에 있는 목을 건극목하여 극하고 또 인중에 있는 병화는 신중에 있는 경금을 화극금하여 극하고 또 신중에 있는 임수는 인중에 있는 병화를 극합니다. 또 수극화한다는 것입니다. 극하고 또 인중의 무토는 신중의 임수를 극하여서 서로 극함이 교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인중에 있는 무토는 또 토극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극하는 것이 서로 교차한다는 것입니다. 극하는 것만이 아닌 또 수생목하거나 화생토하거나 토생금하는 관계도 인신충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생하는 관계와 그리고 극하는 관계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사해충에는 사해에서는 무경병이 있고 지장간에 또 해수에는 무갑임이 있어서
서로 엉켜져서 극하는 관계, 즉 목극토하고 금극목하며 토극수하기도 하고 수극화하기도 하게 되고, 또 생하는 것으로서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러한 것이 생하는 것이 전부 극하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관계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별해를 보았습니다. 지지의 해석과 충의 개념을 또 다른 어떤 의미로 보기로 합니다. 인신사회가 충을 한다고 해도 지장간 내의 오행이 외부로 표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충에 의해서 지장간의 오행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인목의 지장간에는 무병갑이 있죠. 인목의 지장간 내에 있는 지장간 내에 있는 간목이 병화를 생한다든지, 지장간에 있는 것끼리 인목이 병화를 생하여서 목생화 한다든지, 또 화가 토를 생해서 화생토 한다든지, 목이 또 토를 극해서 목극토 한다든지, 이러한 경우는 지장간 내에서는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의 경우도 또 같은 지장간 내에 있는 병화가 또 화생토 해갖고 무토를 생하고, 생한 무토가 다시 또 토생금 해가 경금을 생한다든지, 화극금을 해가지고 또 극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화의 지장간 내에 있는 병화가 경금을 극한다든지 하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장간 내에 있는 각 오행의 기운은 제각기 땅속에 묻혀 있는 자리를 점유한 형상으로 있는 것으로서 혼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각기 떨어져 땅 내에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무토가 묻힌 땅, 경금이 묻힌 지하, 병화가 있는 땅이 전부 틀리다는 것입니다. 한 지장간에 있는 것처럼 해주면 묻혀 있는 곳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서로가 반응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땅 속에 묻힌 지장간의 기운은 명식 원국이나 행운에서 명식의 원국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화 같으면은 원래 지금 경자년이 오죠. 그러니까 운에서 경금이 올 때, 그렇지 않다면은 자기의 명식에 경금이 투출되어 있을 때, 이런 뜻이겠죠. 원국에 투출되어 있거나 행운에서 지장간의 오행에 해당하는 천간의 글자를 만날 때입니다. 그때 비로소 경금이 표출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경자년이니까 경금이 표출되어서 사화에서는, 즉 재화가 일단 유입이 되든지 나가든지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통상적으로 지지가 충하면은 충으로 인해서 오행의 글자가 천간에 투관되어 있을 때 피해가 커지며, 천간에 없다면 충으로 인한 피해는 없거나 적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투관되지 않을 때 지지의 충은 일단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만 간주합니다. 없을 때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만 간주합니다. 그래서 지장간의 사화는 무경병이 있겠고 해수는 무갑임이 있겠죠. 그래서 사해충의 경우는 경금의 근기가 남아 있기에, 사해충이 일어나면은 경금의 뿌리가 지금 남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기가 뿌리가 남아 있기에
토일간의 경우에는 식상의 능력을 갖고 있지만은 경금이 있기 때문에 토일간의 식상에 해당하죠. 그래서 식상의 능력을 갖고 있지만은 인신충의 경우에는 하나도 남는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남음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정시의 사주명리 145강은 사생지인 인신사회의 충에 대한 충발 효과를 알아보았습니다. 인신사회가 충을 일으킬 때 그때 덕과 실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